경주시 외곽의 작은 마을, 꽃마을에는 특별한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마을 입구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그 나무는 다른 벚나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매년 4월이 되면 마을의 모든 벚나무들이 일제히 분홍빛 꽃을 터뜨리며 봄의 전령사가 되었지만 언덕 위 그 나무만은 여전히 겨울의 모습 그대로였다. 할머니, 저 나무 죽은 거 아니에요? 11살 소녀 민지가 물통을 든 채 할머니를 따라오며 물었다. 80이 넘은 박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언덕을 올라와 그 벚나무에 물을 주었다. 4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심었던 나무였다. 죽지 않았어. 이 할머니가 보기엔 아직 살아있단다. 할머니는 나무 둘레를 천천히 돌며 앙상한 가지들을 살펴보았다. 껍질을 살짝 긁어보니 아직 초록빛이 남아있었다. 생명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다른 벚나무들은 벌써 꽃이 피었는데 모든 나무가 같을 순 없지. 사람도 그렇잖니? 어떤 아이는 일찍 말을 하고 어떤 아이는 늦게 하지만 결국엔 다 말을 하게 되거든. 할머니는 물을 주며 나무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도 왔단다. 급하지 마라. 내 때가 되면 꽃을 피우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겼다. 김 이장은 농협에서 만날 때마다 말했다. 순덕 할머니, 저 나무 벌써 죽은 것 같은데 그냥 베어버리고 새로 심으시지요. 매년 저 꼴을 보려니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요. 살아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되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제대로 꽃 한 번 못 피운 나무가 뭔 소용이에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사실 이 나무는 처음 몇 년간은 다른 나무들과 비슷하게 꽃을 피웠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턴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 10년간은 아예 꽃을 피우지 않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4월 말이 되자 마을의 다른 벚꽃들은 절정을 이뤘다. 관광버스들이 몰려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마을이 북적였다. 하지만 언덕 위 벚나무는 여전히 꽃 한 송이 없이 서 있었다. 저 나무 정말 이상해. 벚나무 맞나? 할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나무도 너무 늙으면 꽃을 못 피우나 봐. 마을 청년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할머니 몰래 나무를 베어버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마을의 명물인 벚꽃길에 흉물스러운 앙상한 나무가 서 있으니 관광객들이 실망할 거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자 준호는 달랐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 35의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할머니 힘드시죠? 뭐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계속 저 나무를 돌보시는 거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너도 어렸을 때 말이 늦었단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못해서 너희 부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 터지듯 말을 하기 시작했지. 그때 할머니가 뭘 깨달았는 줄 아니? 뭘요? 기다림의 힘을 말이야. 모든 생명에는 때가 있다는 걸. 사람이 정한 시간표대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걸. 준호는 할머니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봤다. 그 속에서 40년간 한 나무를 지켜봐 온 인내와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5월 초 준호가 할머니와 함께 나무에 물을 주러 갔을 때였다. 할머니, 저것 좀 보세요. 준호가 가리킨 곳을 보니 나무가지 끝에 작고 푸른 점들이 맺히고 있었다. 새순이었다. 어머, 정말이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나무 주위를 돌며 다른 가지들도 살펴보았다. 여기저기서 작은 새순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꽃도 필까요? 글쎄다. 새순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꽃이 피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며칠 후 새순들이 자라서 작은 잎사귀가 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변화를 알아차렸다. 저 나무에 잎이 났네. 정말이네. 죽은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더욱 부지런히 나무를 돌봤다. 물을 주고 주변 잡초를 뽑아주고 때로는 나무에 기대어 앉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처음 이 나무를 심을 때 말이야. 우리 늙어서 이 나무 그늘에서 쉬자고 했단다.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는 나무보다 먼저 가버렸지. 그래도 할머니가 대신 여기 앉아서 할아버지 생각하며 쉬고 있어. 5월 중순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집에 갔을 때였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니? 나무에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나무로 향했다. 정말로 가지 끝마다 작고 분홍빛 도는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언덕으로 올라와 나무를 구경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신기해했다. 정말 신기하네. 이 나무가 꽃을 피우다니. 할머니 정성이 통했나봐. 김 이장도 와서 꽃봉오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 할머니 말이 맞았네요. 베어버리자고 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6월 첫째 주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꽃봉오리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꽃들은 다른 벚꽃과는 확연히 달랐다. 일반적인 벚꽃보다 훨씬 크고 색깔도 더 진한 분홍빛이었다. 무엇보다 향기가 달랐다.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이게 정말 벚꽃인가요? 벚꽃 맞아요. 하지만 제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벚꽃이에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다른 벚꽃들이 모두 진 후에 피어난 이 늦은 벚꽃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할머니는 나무 아래 앉아서 꽃들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보고 있지? 우리 나무가 드디어 꽃을 피웠어. 준호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왜 이 나무는 이렇게 늦게 꽃을 피운 걸까요? 글쎄다. 아마도 이 아이만의 이유가 있겠지. 남들과 다른 시간에 피어나서 더 특별한 기쁨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적었다. 40년을 기다렸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다. 하지만 기다리길 잘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그의 여름 늦은 벚꽃은 다른 벚꽃들보다 훨씬 오래 피어 있었다. 8월까지도 꽃잎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마을의 명물이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이 특별한 나무를 보러 왔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할머니가 다가가 물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인터넷에서 이 나무 이야기를 봤거든요. 40년 동안 꽃을 못 피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혹시 저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을까 해서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에요. 이 나무를 보세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죽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꽃이 피어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보러 왔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이 늦은 봄의 벚나무에서 희망을 찾았다. 할머니는 종종 말했다. 이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참 많아요. 남들과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 늦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덧붙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다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의 봄은 반드시 올 겁니다. 모든 생명에는 고유한 시간이 있다. 남들보다 늦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꽃도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피어날 것이다.